나처럼 자유로운 예술가는 멋대로 사는 게 미덕이라고 여겼다. 만추와 몽농 사이에서 노트에 시를 쓰고 찢어버리고 노래를 지어내고 잊어버렸다. 내가 단주를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에 들어가 선후배 동료들과 한 잔, 두 잔 하며 천방지축으로 노는 것도 잠깐이었다. 어느덧 나는 늘 방에 박혀 홀로 마시게 되었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도시락 하나와 소주 한 병, 맥주 페트병 하나, 아니면 막걸리 세네 병을 사와 저녁 내내 마셨다. 술이 들어가면 시나 그림, 작곡 따위를 끄적이며 몽상에 잠겼지만 다음 날 다시 보면 허접한 결과에 지워버리기 일쑤였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폭력적인 주사를 부려 멀어지기도 했다. 멀어지면 멀어졌다는 이유로 홀로 만취했다. 학교도 하루 이틀 빠진 것이 쌓여 무사히 학년을 통과하기 힘들었다. 술을 마실 때면 나의 재능은 빛나 보였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현실이 우스웠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재능과 젊음,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하고 말이다. 하지만 다음날 자취방 바닥에 지린 소변을 닦거나 복통에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바보 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10대 때 겪은 가정의 불화와 가난은 20대에도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맨정신에는 다 지나간 과거라며 이겨낸 듯 여겼지만 취기가 오르면 불쾌한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부모님이 안쓰럽기도 했고 원망스럽기도 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지독한 자기 연민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관심 있던 작곡, 기타 연주엔 손을 놓고 있었다. 멋진 음악을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그 당시 나에게는 당장 술을 마시는 일이 더 중요했다. 거나하게 취하고 제멋대로 사는 뮤지션들의 모습을 동경했다. 악기를 잡는 것보다 삶을 맘껏 경험하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옆엔 항상 술이 함께 했다. 길에 앉아 노숙자와 술을 나눠 마시면서 기억나지 않는 얘기를 나누는 것. 바닷가의 고등학생 무리에게 술을 사면서 삶이 어떻다는 둥 장광설을 늘어놓는 일을 하면서 삶의 정수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 걸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노래 부르기. 나처럼 자유로운 예술가는 멋대로 사는 게 미덕이라고 여겼다. 만추와 몽농 사이에서 노트에 시를 쓰고 찢어버리고 노래를 지어내고 잊어버렸다. 모래성을 쌓을 때마다 술의 파도가 와서 싹 쓸어갔다. 그런 실패마저 예술가가 겪어야 할 운명이라고 여겼다. 답이 없어도
한참 없었다. 20대 중반에 현재의 아내를 만나면서 많은 부분이 변했다. 술을 바로 끊지는 못했지만 속 깊은 얘기를 누군가와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았다. 연애를 시작하며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담배는 바로 끊었지만 술은 끊기 힘들었다. 그런데도 타박 않고 기다려주는 여자친구가 고마웠다. 어쩌면 그런 안정감 속에서 술을 더 마실 궁리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여자친구에게 주정을 하고 상처를 주는 일도 많았다. 술 먹고 전화해서 대뜸 싫다고 하거나 헤어지자고 했다. 전혀 기억이 없는 말로 아무 문제도 없는 사이를 헤집어 놓았다. 그때마다 사과는 했어도 술 끊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 술을 끊지 못하니 실수라도 막아보려고 일부러 전화기를 꺼놓고 술을 마셔보기도 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못 먹어봤던 비싼 술을 사다 마셨다. 어떤 주말은 토요일 오후부터 맥주 수십 캔을 사와서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고 노을을 보면서 저녁이 되도록 마신 다음 저녁에 일어나 다시 술을 마셨다. 여자친구에게 술주정을 하면서 잠이 들고 일어난 일요일. 점심때 해장술을 마시면서 몸과 정신이 분리되는 듯한 주말을 보내곤 했다. 첫 월급으로 샀던 기타는 잘 치지 않게 되어 팔아버렸다. 꿈은 꿈으로만 남겨둔 채 재능과 가능성은 닫아두고 술이나 마시는 게 속 편했다. 나는 내가 영원히 마실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한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우울과 절망은 어느 날 갑자기 절벽처럼 나타났다. 다음 길이 없는 낭떠러지. 20대의 마지막 2019년. 지독한 절망과 갑작스런 무기력감에 당황해하고 있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셔왔다. 아버지가 그러했듯 난 수십 년은 더 마실 수 있을 것 같았다. 늘 구토와 설사에 시달리면서도 저녁만 되면 술을 사러 갔다. 건강도 정신도 말이 아니었다. 다만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꾸역꾸역 집어넣을 뿐이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술을 마셨을 때의 해방감도 옅어졌다. 일상의 답답함, 분통 터지는 일을 술로 잠시 달래기 급급했다. 여자친구도 점점 걱정하는 눈치였다. 언젠가 결혼할 사람이 벌써 술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니 최악이었다. 2019년 3월 어느 날 지난밤에도 술을 잔뜩 마셨고 주말 늦게 눈을 떴다. 하염없이 울었다. 이유는 없었다. 더 이상 몸을 일으킬 의지도 없었다. 온몸이 푹 젖은 솜처럼 무거웠다. 바닥에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불쾌감이 가시고 정신이 들었다. 술을 끊어야겠다. 수십 번을 금주를 시도했지만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멈춰야겠다고 생각했다. 중독 치료를 받을까? 자조 모임을 나가볼까? 찾아보던 중 AA 모임부터 시작해 봐야겠다고 여자친구에게 말했다. 여자친구는 놀란 눈치였다. 한 지역의 AA 모임에 처음 나가봤다. 마침 여자친구도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일주일에 한 번 모임 참석 겸 데이트도 했다. 모임은 생각보다 산뜻했고 매주 만나는 멤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12단계, 12전통을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 한 달 정도 참석 후 다시 재음주를 했지만 모임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2019년 4월 15일부터 다시 단주를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흔히들 단주를 하면 기적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적을 믿지 않았지만 변화는 있었다. 결과만 말하자면 음악 앨범 2개를 냈고 여자친구와 결혼해 딸이 하나 있으며 현재 직장에 잘 다니고 있다. 제멋대로 사는 뮤지션보단 보통 사람에 가깝지만 음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실 땐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다. 물론 지금도 자잘한 일들은 있지만 예전처럼 술로 달려가지 않고 자신을 가다듬어 본다. 이런 게 행복이라면 행복일 것이다. 단주 중에는 알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놀라운 길을 지나왔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회복자들이 누리는 즐거움 중 하나다. 불운과 자기 연민은 나의 20대까지만 남겨두고 미래와 내 가족에겐 사랑과 믿음을 주고 싶다. 나는 하루하루 겸손히 살아갈 뿐이다.